안녕하세요. 네, 푸쌤입니다. 네. 고2 수원 중간 대비 3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일차, 2일차, 지금 3일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매일매일 올리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지금 시험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조금씩 늦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많이 업데이트를 계속, 업로드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들어와서 계속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익하다, 선생님 너무 멋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개념을 다시 공부하자라는 게 아니고 개념을 알고 있는 것들을 시험 문제나 또는 쉽게 적용하려고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은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영상도 다시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네,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안 올리겠죠. 왜냐면 저는 바쁘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자, 고2 이제 수원 중간 대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3일차 관련된 문제를 배울 겁니다. 3일차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수 법칙에 관련된 계산을 지금 지수 로그 파트에서는 계속 계산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유형 세 번째로 우리가 지수 법칙의 활용을 배울 건데, 개념 정리 첫 번째 이런 꼴이 자주 나와요. A의 X승은 B의 Y승은 C의 Z승 꼴이다 라는 녀석이 나오면 자, 이렇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X, Y, Z의 연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포인트를 좀 보자고. 자, X, Y, Z의 연산을 할 때 이 X, Y, Z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는 거야. 이게 지금 지수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X, Y, Z의 연산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수 연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수를 연산한다는 얘기는 지수 법칙을 쓴다는 얘기고,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고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A의 X승은 B의 Y승은 C의 Z도라고 했을 때 이 밑들이 지금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항상 요게 핵심이죠. 요게 지수나 로그에 대한 연산들은 항상 밑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K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들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A의 X승은 K라고 했을 때 양쪽에 뭘 하는 거냐면 X분의 1승씩을 해주는 거예요. X분의 1승씩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A는 K의 X분의 1, 밑을 K로 우리가 변화를 시킨 거죠. 자, 결국 이 K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B의 Y승도 K라고 둬서 얘를 Y분의 1승씩, Y분의 1승씩을 해주면 얘는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K의 Y분의 1. 같은 원리로 C는 K의 Z분의 1을 넣어서 얘네들끼리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수 법칙을 쓰겠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 내용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수가 들어있는 어떤 노가리 까있는, 즉 출제자들이 막 글을 막 겁나게 써요. 막 무슨 아인슈타인의 3대선 이론에 관련된 식이라든지 막 지진의 뭐 진원이 뭐 거리에 따른 막 이딴 얘기가 나와요. 과학 얘기도 나오고 막 미술 얘기도 나오고 막 저기 생물 얘기도 나오고, 생물이나 과학은 똑같은 건데 왜 똑같은 말을 하고 막 이런 식이죠. 어쨌든 다른 분야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수학을 공부하는데 다른 과목을 공부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제일 맨 처음에 보는 게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식을 먼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계산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 수학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이나 원리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식에 들어있는 문자가 있어요. 뭐였다고? 식에 문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문자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거 말고는 그냥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지수가 들어있는 지수 법칙의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소관계가 함수 파트에서도 나오니까 사실은 거기서 더 관점을 잡으면 되는데 자 어떤 수가 더 큰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2의 10승이랑 2의 12승은 누가 더 큰지를 알죠? 당연히 2를 10번 곱하고 2를 12번 곱했으니까 얘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밑이 똑같은 녀석을 갖고 있을 때 대소관계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녀석은 2에 예를 들어서 뭐 12승이고 얘는 3에 6승이라고 할게요. 그럼 누가 더 큰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항상 지수는 밑을 통일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안 되면 지수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양쪽에다가 6분의 1승씩을 해준다 생각하면 돼. 즉 이거 뭐 한 거야? 이 수들이 너무 크니까 수를 뭐 하는 거야?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양쪽에다 6분의 1승을 똑같이 해준 거기 때문에 얘는 2의 몇 승이 되고 2승이 되고 얘는 3의 1승이 되죠. 오케이? 그럼 얘는 4가 더 3이 되니까 얘가 더 크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수가 너무 크다 작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니면 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2의 12승과 6승이 있으면 얘를 빨리 뭐로 바꾸라고? 2의 2승에 6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4의 6승이 되면서 지수가 똑같은데 더 큰 수를 6번 곱했으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밑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지수가 더 큰 쪽을 보시면 되지만 이렇게 밑이 다른 경우일 때는 지수를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형태, 즉 6이 최대 공약수잖아. 그럼 6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12분의 1승, 6분의 1승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얘는 통분해서 12분의 2라고 표현해서 양쪽을 12분의 1승식으로 묶어주시면 얘는 2가 되고 있는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지수를 통일시킨다 정도까지만 개념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바로 요 내용이 부족해서 그래요. 즉 개념으로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래요. 요 앞쪽에 2일차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지수 로그 파트에서 우리가 지수나 로그가 들어있는 식의 계산들을 지수 법칙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식의 값을 구하거나 어떤 물어보고자 하는 어떤 미지수를 구할 때 2의 x승이 주어지면 보통은 얘를 미지수로 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전체 값을 미지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x 플러스 y승이 있으면 이거는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자체를 각각을 미지수로 보든지 아니면 얘 전체를 미지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자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조건만 찾으면 되고 이 모양을 찾으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각각 이렇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항상.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통은 주어진 표현에 대한 녀석을 문자로 보시는 게 좋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x 자체를 미지수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에 대한 관점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말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자고요. 자, 2019년도 미래여고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두 양수 A, B와 0이 아닌 세 실수 X, Y, Z가 요런 꼴이 나왔어. A의 X승은 B의 2Y 승은 2의 Z승. 그쵸? 그랬을 때 어떤 연산이 나왔는데 얘가 X, Y, Z가 들어있는 연산이 어디 들어있다고? 이렇게 지수에 들어있잖아요. 지수 연산을 해야 되네? 그러면 지수 법칙을 써야 되겠죠. 지수 법칙을 연산할 때 밑을 같게 해주느냐 지수를 갖게 해주냐 이런 겁니다. 항상 어떤 더하기나 이런 표현이 나온 것들은 항상 뭐야? 밑이 같을 때의 지수 법칙이잖아. 예를 들어서 A의 X분의 1 곱하기 A의 Y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A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을 같게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놓고 풀자 그랬어요? 이거를 빨리 뭐라고? K라고 놓고 문제를 풀자 그랬죠. 그러면 A의 X승은 K라고 두면 양쪽에 뭐 하자 그랬다고? X분의 1승씩 X분의 1승씩을 해주면 A는 K의 X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B의 2Y승도 K라고 두면 나는 Y분의 1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Y분의 1, Y분의 1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B제곱은 K의 Y분의 1승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마지막으로 2의 Z승은 K라고 놓으면 여기다가 Z분의 1, Z분의 1을 해주면 2는 K의 Z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건이 뭐가 주어졌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2Z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지수끼리 더했다라는 얘기는 밑이 같은 녀석이 곱을 했다라는 거니까 얘네들이 곱해주면 K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두 개를 곱했다는 건 이 두 개를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AB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값이 누구랑 똑같아 그랬어요? 2Z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K의 2Z분의 1이 될 건데 여기 K의 Z분의 1 있죠? 그러면 2Z분의 1을 만들려면 여기다 2분의 1을 해야 되고 여기다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값이 2의 2분의 1이다가 주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요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A제곱 B사승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고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A제곱 B사승은 답은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이렇게 풀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K라고 놓고 밑을 통일시키는 거다. 그 근거가 뭐라고?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을 했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써야 돼서 우리는 밑을 통일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도 미림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1번 문제예요. 쉽다. 항상 쉽다. 자 이제 지수 법칙의 활용이 나왔어요. 자 부피가 3의 10승과 3의 12승의 두 금속 덩어리를 녹여서 부피가 같은 정육면체 30개를 만들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3의 10승짜리 부피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크겠죠? 더 큰 수니까 3의 12승짜리 이 어떤 금속 덩어리를 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피가 같은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의 곱하기 3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큐빅짜리 30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량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 부피의 양과 이 부피의 양의 합이 이 녀석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알았냐면 새로 만든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길이를 A라 놓고 얘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가로 곱하기 세로의 높이가 될 거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것도 혹시 부피를 못 구하는 사람인데 부피는 이 공간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 A제곱일 거 아니야. 이 A제곱. 이 A제곱이 차곡차곡 이렇게 뭐 한 거야?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그 양을 가리키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넓이 곱하기 요만큼 쌓여있다 해서 A3승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봐. 3의 10승 더하기 3의 12승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30 곱하기 A3승이 된다. 자, 선생님이 2일차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작은 녀석으로 인수분해하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3의 10승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3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3의 10승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될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10 곱하기 A 3승이 될 거니까 하나씩 약분을 합니다.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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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그럼 최종적으로는 A 3승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9승이 될 거니까 A를 구하려면 양쪽에다 3분의 1승씩을 해주시면 되죠.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하셔야 돼요. 그럼 A는 뭐가 된다? 3의 3승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면 그냥 식 세우기 하시면 돼요. 그냥 부피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갖다 놓고 문제 푸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강신서술의 문제야. 이렇게 식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은 식 세우기가 굉장히 쉬운 걸로 됩니다. 왜냐면 식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지수 법칙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 세우기 쉽다.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필요 없다고. 우리는 뭐부터 보자고? 여기부터 보라고. 이게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 스몰 m은 루트에 1 마이너스 지금 c제곱분의 v제곱, 그러니까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요. 그것 분의 m0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럼 10부터 보라고요. 그래 놓고 얘네들이 가리키는 말이 뭔지만 찾으시면 돼요. 얘네들이 가리키는 말이 뭔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라 했냐면 정지 상태에서의 질량이 m0. 얘는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m인 거야. 그리고 입자가 v/s의 속도, 그러면 속도가 될 거고, 움직일 때의 질량, 얘는 움직일 때의 질량이 된다는 얘기고, 질량은 m은 이거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뭐 어쩌고 나왔어요. 그리고 입자가 5분의 5 할 때 m 속도로 움직일 때의 질량은 am g이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분명히 C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C값을 찾아야 되는데 C값이 여기에 안 적혀있네. 선생님이 C값을 찾아왔어요. C값이 뭐냐면 C는 3 곱하기 10의 8승 m/s다. 이렇게 상수로 주어졌어요. 빛의 속도래요. 빛의 속도. 얘는 뭐라고? 빛의 속도. 그러니까 주어진 값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m0니까 여기다가 24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때 입자가 5분의 곱하기 18m/s의 속도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5분의 9 곱하기 10의 8승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C는 빛의 속도니까 3 곱하기 10의 8승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의 1 마이너스 이 값이 A 값인 거예요. 왜냐면 움직일 때의 질량이 A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씩 약분을 하면 5분의 3의 제곱이 될 거니까 얼마 되냐면 25분의 9가 되거든요. 그럼 1 빼기 25분의 9는 25분의 16이죠. 그래서 루트 25분의 16분의 24가 되는데 이 값은 5분의 4의 제곱이니까 5분의 4분의 24가 될 거고 곱하기 5 곱하기 5로 밑에 거 지워주시고 4 약분을 하시면 6, 5, 30이 되겠더라. 그래서 A 값은 30이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짜로 주는 문제입니다. 내가 연산만 조금 할 줄 아시면 된다. 너무 쉽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난강 3번 문제야. 보시면 세 수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을 그랬더니 x값은 루트 1이라고 줬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수로 표현을 해야겠죠. y는 뭐라고? 3의 3분의 1. z는 뭐라고요? 9의 9분의 1.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지금 밑이 다르고 얘네들을 밑이 다르니까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주자고? 숫자를 좀 키워주던지 아니면
지수를 같게 해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키워주려면 여기다 18승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다 18승. 똑같이 18승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에 몇 승이 되나요? 9승이 되죠? 2의 9승은 510입니다. x값이. 그 다음에 얘는 3의 6승은 얼마야? 3의 5승이 243이니까 729고요.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1의 18승 9의 제곱이니까 80이에요. 누가 될 거예요? y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x, 그 다음이 z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y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xz, yxz, yxz, yxz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30초 만에 풀어주시면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2019년도 삼성 서술형 1번 문제입니다. 대소관계가 만약에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따가 연습 문제에서 한번 그런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자,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세 수, 여기 수 굉장히 크게 나왔네요. 세 수, 3승분 루트 6, 4승분 루트 10, 6승분 루트 30을 각각 12승 루트 A꼴로 변형을 하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A의 12분의 1승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쟤는 3승분 루트는 6의 상분의 1승이니까 얘를 12분의 1승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얼마를? 4분의 1승을 해줘야 되겠죠? 뭐 한다고? 4분의 1승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6의 몇 승? 4승에 3분의 1승에 4승 이렇게 아니 4분의 1승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다 곱하기 4하고 여기다 4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얘기하면 결국 1을 곱해준 거기 때문에 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먼저 뭐부터 생각하라고? 4승을 먼저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2승 루트 6의 4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좀 성질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여기도 곱하기 4를 한 거, 4승을 한 거죠.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여기 3승을 한 거고 여기 곱하기 2 하면 여기 2승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듭적으로 성질을 쓰면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6의 4승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36 곱하기 6 곱하면 216에다 6 곱하면 66에 36 6일은 9 1296에 12승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쟤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여기서 3승을 하면 여기다 3승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12승 루트 뭐가 된다고요? 1000이 될 거예요. 10의 3승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쟤는 2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12승 루트에 30의 제곱이니까 900이 되겠다. 그래서 요런 꼴로 다 표현을 했다더라. 자, 그러면 이제 뭐 한 거야? 이렇게 한 게 뭐예요? 지수를 갖게 한 거야. 즉 6승분 저 3승분 루트 6이라는 거는 1296에다가 뭐 했다고? 12분의 1승을 한 거고 얘는 1000에 뭐가 된 거라고요? 12분의 1승을 해준 거고 얘는 900에 뭐 한 거예요? 12분의 1승을 한 거예요. 그럼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밑이 큰 쪽이 제일 크다.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다. 그래서 누가 제일 크다고? 3승분 루트 6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4승분 루트 10이고 그 다음이 6승분 루트 30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이제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한 번 더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없죠? 꼴랑 해봐야 이런 게 기출문제로 나왔었다라는 거야. 자, 연습 문제 1번 보시면 세 양수 A, B, C가 A, B, C는 9고 그 다음에 A의 X승, B의 Y승, C의 Z는 81을 만족시킬 때 요런 값을 구하래. 자, 얘가 뭐라고?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이잖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이니까 빨리 X, Y, Z를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81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A는 81의 X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양쪽에 X분의 1승 해가지고 B는 81의 Y분의 1 그 다음에 C는 81의 Z분의 1 자, 얘네들이 다 더하기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건 밑이 같은 녀석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싹 다 곱하면 되니까 좌변은 A, B, C가 될 거고 우변은
81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됐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a, b, c가 얼마나 줬어? 9라고 줬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81은 뭐가 되는 거야? 9의 제곱이 되겠죠. 9의 뭐라고?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이렇게 제곱승 오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돼야 이 값이 1이 되는 거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2분의 1이 돼야 지수의 지승에서 9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c분의 6이다 이런 값이 주었어. 그리고 나서 이런 연산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게 지수에 들어있어요. 그럼 지수 법칙을 쓰는 거니까 빨리 얘를 뭐라 놓자고요? K라고 놓자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16은 a분의 1승 할 거니까 K에 a분의 1승 할 거야. 근데 지금 여기 a분의 3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시 3승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7에 b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27은 뭐라고? k의 b분의 1승 이렇게 될 건데 4승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4승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는 k의 c분의 1승인데 얘는 c분의 6이 필요하니까 c분의 6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놓고 지수끼리의 합이니까 미치 같은 녀석이 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자고? k의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라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 16의 4승이니까 16은 2의 4승입니다. 2의 4승의 3승, 지수의 지승은 곱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27은 3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 3의 3승의 4승은 12승이 돼서 얘는 지수가 서로 똑같고 하니까 지수 법칙이 되겠죠. 합칠 수 있겠죠. 6의 12승. 이게 K의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인데 요 값이 누구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K의 C분의 6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K의 C분의 6승이 X의 6승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6의 12승과 X의 6승이 똑같은 거야. 나 뭐 구하랬어? X 구하랬으니까 여기다 뭐 한다고? 6분의 1승 여기다가 6분의 1승. 그래서 6의 제곱이 돼가지고 X는 36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돼요. 이해하셨죠? 너무너무 쉽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2번. 자, 이번에는 2의 x승은 3의 마이너스 y승이 주어졌고 9의 y승은 6의 z승인데 봐봐. x분의 1 빼기 y분의 2승을 제또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값을 일단 k라고 써볼게. 왜? 치수가 들어있는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2의 x승이니까 예를 들어서 2는 k에 뭐라고 쓰자고? x분의 1이라고 쓰자고. 자, 그 다음에 얘는 y분의 1이 필요하니까 3의 마이너스 1승은 y분의 1, y분의 16입니다. 그럼 k의 y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 놓고 여기 9의 y승이 있어요. 뭐 한다고? 9의 y승이 있어. 그럼 9의 y승은 누구랑 똑같아? 3의 제곱의 y승과 똑같은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3의 마이너스 1승이 k의 y분의 1승이잖아. 그쵸? 다시 3의 마이너스 1승이 k의 y분의 1승이랑 똑같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쪽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승씩 할게. 그러면 얘는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y분의 1이 되겠지. 근데 3이 k의 마이너스 y분의 1인데 3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럼 3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을 하면 양쪽에다 제곱 2승씩 하는 거니까 k의 마이너스 y분의 2승이 돼서 이거의 y승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지워질 거니까 결국은 6의 z라는 녀석은 k의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승이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6이라는 녀석은 k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z분의 2승이 되겠다. 자, 근데 나는 지금 뭘 필요했냐면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지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과 얘네들이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곱하면 돼요. 미치 같은 데서. 그럼 좌변도 곱해주는 거니까 6이 k의 x분의 1 빼기 y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서 6이 뭐라 그랬습니까? k의 마이너스 z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이 k 값이 같으면 지수도 서로 같겠죠. 그래서 x분의 1 빼기 y분의 1은 마이너스 z분의 2다. 이렇게 풀면 끝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밑을 계속 같게 해주면 되겠더라. 너무너무 쉬운 문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연습해보세요. 그냥 푸는 것도 그냥 푸는 거지만 우리는 빠르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략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살펴봐요. 이런 거. 잘 봐. 지금 보시면 x가 지금 3승분 루트 16에 3승분 루트 4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x가 만약에 루트 2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얘 일로 넘겨서 x 플러스 1은 루트 2라고 두고 양쪽을 이렇게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줬었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2라고 놓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통해서 어떤 값에 이게 거듭제곱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수 줄이기 문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x제곱을 이렇게 얘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2차를 1차로 나타낸다. 양쪽에 x를 곱해주면 x3승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x제곱자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더하기 x라고 하면 4x 더하기 x는 5x가 될 거고요. 빼기 2가 됩니다. 그럼 3차를 1차로 줄입니다. 이렇게 2차를 1차로 3차를 1차로 그러니까 얘 대신 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1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수 줄이기 문제입니다. 자, 요런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이렇게 3승분 루트, 3승분 루트가 주어지면 자, x는 16의 3분의 1 더하기 4의 3분의 1 승이니까 양쪽을 뭐 하고 싶다고? 3승을 하고 싶다고. 왜? 저거 없애려고.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러면 a 플러스 b의 3승 밑에다가 혹시 a 플러스 b의 3승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못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써놓고 a 자리에다가 16의 3분의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16의 3분의 1의 3승은 16이 될 거고 3a제곱 b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잠깐 묶어놓을게요. 3ab에 a 플러스 b 요렇게 묶어서 쓸게. 그러면 3 곱하기 ab는 뭡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 그러면 16의 3분의 1, 4의 3분의 1 그리고 a 플러스 b는 16의 3분의 1 더하기 4의 3분의 1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b3승이 되니까 4가 되겠죠. 자, 이걸 좀 이쁘게 정리할게요. 이쁘게. 그러면 16 더하기 20, 4니까 20이 되고 20 플러스 자, 지수가 똑같으면 얘네들이 곱하면 64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64는 4의 3승이에요. 얼마라고? 4의 3승. 오케이? 4의 3승.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4야. 그래서 플러스 12에
16의 3분의 1 이렇게 표현할게. 3승분 루트 16 더하기 3승분 루트 4. 근데 이게 문제 위에서 주어진 조건식에서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저 위에서 x라 그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 3승은 12x 플러스 2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주어져. 자, 그랬을 때 요 값을 구하라네요. 그러면 얘는 요게 미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항상 주어진 녀석의 값을 미지수로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 차수를 줄일 필요도 없었나. 그냥 2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 값 대신에 20을 쓰면 20의 제곱은 400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양이 저렇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3승을 1차로 표현해서 저기다가 3승 대신에 1차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곱을 이끌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걸 x로 보는 게 키포인트였다. 저 위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미지수로 보느냐의 싸움인 거야. 자, 항상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볼게요. 보니까 얘 곱하기 얘의 값을 주어져. 그럼 보시면 2의 x 플러스 y,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2의 x 마이너스 y,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보면 미지수가 총 몇 개예요? 4개예요. 그쵸? 아니면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 2의 마이너스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x,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문자가 2개죠. 왜냐면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 서로 역수관계니까 2의 x승만 알면 되니까. 그쵸?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주어진 식이 2개니까 요 녀석을 미지수, 요 녀석을 뭐라고? 미지수로 보는 경우가 많다. 다시 어떻게 보라고? 2의 x승, 2의 x 플러스 y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빼기 y승을 하나의 문자. 그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y승,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을 하나의 문자.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저 위의 식을 전개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보일 거라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부터 얘를 미지수로 보고 얘를 미지수로 볼 줄 아셔야 된다고.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저게 미지수다는 걸 내가 안 풀어보면 어떻게 알아? 근데 염두에 두는 거야. 그러면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쟤를 전개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전개를 합니다. 그럼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은 위치 같은 데서 곱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합이에요. 자,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승도 마찬가지로 2의 x 마이너스 y승 이렇게 될 거고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y승도 지수끼리 합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2의 마이너스 x승, 2의 마이너스 y승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2의 x 플러스 y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y승이 여기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묶어주면 2의 x 플러스 y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빼기 y승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이 20 이렇게 보인다. 그럼 얘가 뭐냐고요? x 얘가 뭐냐고? y 전개를 해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얘가 미지수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녀석만 미지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싸움인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y가 20이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온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재전개할게요. 자, 이딴 식으로 곱하면 됩니다. 2의 x 플러스 y승 그 다음에 빼기 2의 x 마이너스 y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 마만 풀었으니까 2의 마이너스 x 빼기 y승.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뭐라고? 요게 x. 그럼 이걸 x라고 쓸게.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쓰죠. 가운데 있는 녀석을. 이게 뭡니까? y죠. 그러면 빼기 y다. 이 값이 얼마라고? 10이다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온 거예요. x를 구하기 위해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뭐 해주는 겁니까? 더해주시면 이 x는 뭐가 돼서? 30이 돼서 x는 얼마? 15가 될 거고 y는 얼마?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5가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5가 되니까 얼마? 75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무엇을 미지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종류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지하게 쉽다. 하지만 이게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에서 풍수 어쩌고저쩌고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된다. 거기서 V2가 뭐라 그랬어요? H1인 높이, 얘 H1 높이, 그때의 속도, 풍속, H2 높이, 그때의 풍속, V2 이렇게 써져 있죠. 그 다음에 K는 대기 안정도 개수, 모르겠어요. 그리고 H1보다는 H2가 더 높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쓸게요. 잠깐 써놓을게. V2는 V1 곱하기 H1분의 H2의 2-K분의 2다. 자, 다 파악하셨죠? 그 다음 밑에 줄 내용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2m, 16m인데 누가 더 크다 그랬어? H2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때 풍속이 얘가 V1이고 얘가 V2라는 거야. 그럼 일단 A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저기다 갖다 나왔으니까 다 집어넣자. 그럼 V2는 얼마였어? 8이라 그랬고 V1은 얼마였어? 2라 그랬고 H1분의 H인데 12분의 3까지 3이 돼서 2-K 승분의 2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툭툭 지워지면 4는 3에 2-K분의 2다라는 식이 주어져요. 건들지 마세요. 이대로 내버려둬요. 자, 이제 뭐 볼 거야? B지역 볼 겁니다. B지역. 자, 뭐라 했습니까? B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0m와 90m. 그러면 얘가 다시 H1, 얘가 H2. 그때 풍속이 V1, V2. 그럼 뭐가 된다고? B는 A 곱하기 뭐가 된다고? H1분의 H2니까 10분의 9니까 90. 9가 되겠죠? 10분의 90이니까. 그거에 2-K분의 2가 되겠다. 그쵸? 근데 뭘 구하래? A분의 B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걸 A로 나눠주시면 A분의 B 자체가 미지수인 거예요. 그럼 얘는 9에 뭐라고? 2-K분의 2가 될 거죠. 그럼 결국은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9는 뭡니까? 3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뭐 하라는 얘기야? 제곱하고 제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곱을 먼저 3의 제곱을 먼저 하면 왜냐면 지수끼리의 지수성 지수끼리의 곱이니까 A, B를 쓰나 BA를 쓰나 그러니까 이거나 이렇게 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잖아. 그럼 이게 이 값이야. 근데 이 값을 4의 제곱으로 썼으니까 이 값은 16이 돼서 이 값이 3번이 되겠더라. 자, 앞에서 봐봐. 얘가 지금 2014년 6월 목표 A형 15번이거든요. 4점짜리라는 얘기야. 4점짜리가 이렇게 쉬워. 자, 마찬가지로 2016년도 수능 이거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놓은 건데 A형 16번이면 이것도 4점짜리예요. 자, 뭐 때문에 어려운지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금융상품에 지금 초기자산 뭐야 투자를 막 하는데 여러분들 투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투자를 했다가 말아먹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집니다. 그냥 저축하세요. 알겠죠? 자, 어느 금융상품에 초기자산 이런 거 나왔다고? 필요 없다 그랬어. 뭐부터 그랬다고? 요식 보라고 요식.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써주면 여기다 쓸게. W는 2분의 W0에 10의 AT승 곱하기 1 플러스 10의 AT승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저 문자가 가리키는 게 뭔지만 쓰라고요. 자, 얘가 뭐라 했다고? 초기자산. 그 다음에 얘는 T는 시간이야. T년. 이런 T년. 시간. 그 다음에 얘는 기대자산. 그리고 A는 상수. 그러면 상수면 그냥 A라고 놔두는 거야. 왜냐면 상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0의 2t승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A는 A라고 놔두는 거야. 자,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이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 그럼 봐봐. W에 15년이 지난 요 W10으로 썼대. 이거는 초기 자산의 3배이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3W자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이 W15라는 거를 이 식을 가지고 적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2분의 초기 자산 곱하기 10에 자 t가 몇 년? 15년. 그럼 15a승 곱하기 1 플러스 10에 15a승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게 누구랑 똑같다고? 3W0. 그럼 W0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10에 15a승 곱하기 1 플러스 10에 15a승은 얼마가 되더라? 2를 곱해주면 6이 되다라는 녀석 요 값이 주어져요. 건들지 마 일단. 자, 그리고 뭐였냐면 이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이 W0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 W30이라고 쓰고 그게 초기 자산의 몇 배라고? K배라고. 그러면 K 곱하기 W0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 W30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자고? 2분의 W0 곱하기 10의 몇 년? 30년. T 대신에 30년이면 30의 A승 곱하기 1 플러스 10의 30의 A승 이걸 거예요. 그러면 W0 지워주고 그럼 K는 얼마 된다고? 2분의 얼마? 10의 30의 A승 1 플러스 10의 30의 A승을 구하래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볼 때 이 K 값을 구하려면 일단은 이 전체가 미지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얘가 미지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 혹시 양쪽에다 제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제곱해서 30의 이상 나오지만 얘는 어떤 합에 대한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이 나와서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겠네. 이 자체가 미지수는 아니겠네. 이렇게 판단하셔야죠. 그럼 이제 누가 혹시 10의 30의 A승이 미지수가 아닐까? 얘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결국 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 제곱을 하면 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가 미지수인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x라고 두시면 되고 얘는 x의 제곱이다라고 두시면 되는 거죠. 무엇을 미지수로 보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럼 x 곱하기 1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지수라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6이 될 거니까 얘가 2가 되면 2 곱하기 3은 6이 되겠죠? 그럼 x가 2니까 얘는 2의 제곱이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5가 될 거고 그걸 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k는 10이 되겠더라 해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라스트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이제는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 문제만 남았어요. 빠르게 풀어볼게요. 쉽다. 지금 활용 문제도 제일 어려운 패턴만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보기의 내수 중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차례대로 나눠요. 그럼 쟤는 2의 2분의 1승이고요. 얘는 4의 3분의 1, 얘는 6의 4분의 1, 얘는 12의 6분의 1. 자, 이것들이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밑이 뭐해서 달라서. 그럼 어떻게 해주자고요? 숫자를 키워주던지 아니면 지수를 갖게 줍니다. 저는 숫자를 키우겠습니다. 1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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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승을 곱해줄게요. 죄송할게. 그럼 얘는 2의 6승이니까 64. 자, 얘는 4의 4승이니까 4의 3승이 64거든요. 그러면 256. 얘는 6의 3승이니까 216. 얘는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되죠. 그럼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아요.
작은 수와 큰 수. 그러면 루트 2와 3승분 루트 4는 3번이 되겠다. 너무 쉽죠. 이런 걸로 골치 아파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는 요런 문제를 좀 냈는데 요게 똑같은데 요 내용을 못 풀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A 교집합 B를 구한다는 건 둘의 공통인 원소를 구하는 거야. 근데 A라는 녀석이 조건제시법으로 줬는데 X가 원소인데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그럼 2차 부등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지 풀리잖아요. 자, 그래서 저걸 한번 풀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승분 루트 4에 x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3승분 루트 4가 0보다 작다. 그럼 여기는 곱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루트 3, 3승분 루트 4라고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씌우면 둘이 곱해서 플러스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이 더한 값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알파고 베타라는 두 분이 나왔어요. 그게 y는 0보다 작으려면 y축보다 밑에 있는 요 그래프 요 범위잖아. 그때 x값을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2차식이 0보다 작은 건 작은 근보다는 크고 큰 근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x는 루트 3이랑 3승분 루트 4가 나오는데 누가 더 크냐 이거야. 근데 루트 3이 3의 2분의 1승이고 4의 3분의 1승 이거 두 개 대소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이거 하나밖에 안 쓰는 건데 아이들이 못 풀어요. 왜? 이런 녀석이 이렇게 지금 똑같이 여기 A, B고 여기 A 플러스 B라고 썼으면 풀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겁을 먹는 거야. 지레. 자신감이 부족한 거.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3의 2분의 여기다 6승해도 6승해서 키워주면 3의 3승이니까 얘는 27이고 얘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럼 얘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된다고? 3승분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이게 A의 집합의 원소예요. 해집합. 그러면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3승분 루트 4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쓸게요. 자, 똑같은 원리로 B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뭐 한다고? B를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승분 루트 6 플러스 6승분 루트 20에 x 더하기 4승분 루트 6 곱하기 6승분 루트 20이 0보다 작다. 그러면 4승분 루트 6, 6승분 루트 20에 마마 쓰면 얘네 둘 더해서 얘 나오죠? 여기 x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더 큰지를 보시면 돼요. 6에 4분의 1승, 20에 6분의 1승. 자, 양쪽에 12승을 하면 얘는 여기다 12승, 여기다 12승. 얘는 6에 몇 승입니까? 3승이니까 216. 얘는 얼마 돼요? 20의 제곱이니까 400이 되니까 아, 이 값이 더 크네. 그러면 얘 범위 어떻게 된다고? 4승분 루트 6보다는 뭐하고? 크고 6승분 루트 20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 두 개 비교하는 대소관계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표시할 거니까 이 네 개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12승을 했을 때 이런 값이야. 그러면 얘도 12승을 해줄게요. 그럼 4의 3승이 나와서 4의 4승이니까 216이 되죠. 256. 그 다음에 얘는 3의 2승이니까 3의 6승이니까 3의 5승이 243. 729가 돼요. 그럼 볼게요. 얘는 216, 얘는 400이야. 그러면 216, 즉 4승분 루트는 얘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6승분 루트 216은 잠깐만. 4의 몇 승이라고 얘가? 4승. 4의 승이 64. 그래서 4 곱하면 250 맞죠? 아, 400, 400. 400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여기 사이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x승분 루트 20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면 겹치는 게 얘죠. 이게 A90파피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3승분 루트 4보다는 크고 6승분 루트 20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4번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런 거 거듭제곱구나 대소관계 문제는 숫자를 키워서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지수를 밑이 다를 때 지수를 똑같이 만드는 거야. 밑이 같은 건 너무 쉽고 야 2의 2분의 1이랑 2의 3분의 1이랑 누가 더 크냐? 2분의 1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큰 거죠. 이런 건 너무 쉬운 거고 밑이 다를 때는 키워주던지 아니면 지수를 갖게 해주는 방법을 쓰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때 2차 부등식 푸는 거 0보다 작으면 작은 거보다 큰 거보다 작은데 그 근들이 거듭 제곱근으로 주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문제더라. 그래서 이것도 거듭 제곱근 대소관계의 문제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관련된 문제들은 만약에 나오면 한 1번부터 한 14번 요 이내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서술형 1번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요 앞쪽에 지수로그 파트는 항상 연산이니까 꾸준히 연습을 해서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일차 이렇게 마칠 거고요. 선생님은 4일차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